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서울의 월세죠, 그죠? 그 밖의 지역은 뭐 월세가 폭등하지 않고 있어요. 서울의 도심의 월세가 폭등하는 거죠. 외곽은 아니고, 그죠? 자, 왜 그러겠어요? 전국의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지방에는 이제 젊은이가 없어요. 젊은이가 사라졌어요. 그죠? 젊은이가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 자리를 누가 메꿨어요? 외국인이 메꿨죠. 외국인 300만 명이 메꾼 거예요. 물론, 무슨, 좋은 일자리, 아니면 나쁜 일자리, 조금 떨어지는 일자리, 여러 가지 등급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서울로 다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지방은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메꾸고 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들이 지방에 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소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최소한의 소비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노브랜드에 갔더니 운전 제가 세종에 사니까 세종에 어제 외곽에서 이제 노브랜드에 샀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쪽에 좀 살거든요. 와서 조금은 식료품도 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 이제 그 간식거리를 사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소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나가서 어디 가서 뭐 술을 마시겠어요? 어디 노래방을 가겠어요? 그죠? 힘들게 번 돈인데, 그죠? 그 돈을 빨리 가지고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지방은 소비가 안 되고, 지방의 경기 침체는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 서울에 올라가서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전세로 살겠어요? 전세로 살다 어떻게 했어요? 다 사기당했죠. 그죠? 다 사기당했어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이 만약에 사기를 당하면요. 그 한참 성장하는 나이에 뭐 한 1, 2억씩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 그거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 젊은 나이에. 자, 그러니까 다 무서워서 전세로 안 들어가고 이제 월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자, 일단은 보세요. 수치를 보시면 10월 달에 전세 임대차 거래에서 59.2%,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59.2%, 60%가 월세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죠? 전체 전월세 거래량의 60%가 월세로 들어가고 있다. 자, 연간으로 보니까 연간 서울 월세 거래량은 2021년에 이제 뭐 그때 지금 10월달 기준이겠죠? 연간 월세 거래량 전체로 보겠죠? 32만 7,931건. 지난해 2022년이죠. 44만 8,490건. 한 12만 정도가 늘어났죠. 자, 올해는 또 10만 정도가 늘어났겠죠? 한 54만. 자, 올해는 벌써 나왔네요. 그죠? 올해 10월까지 누적 전세 거래량이 이 41만 3,500건에 달해서 역대 최다 수준 50만 건에 육박한다라는 거죠. 그죠? 월세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월세가 급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월세를 놓고 장사하면 돈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이 외국계 펀드들이 떼돈을 가지고 덤벼들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월세를 놓고 그걸 거기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떼돈을 투자하고 있다. 대한민국 서울 오피스텔 건물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이 영국계 뭐 부동산 투자자 뭐 M&G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회사가 엔캐리 해오는 거예요. 엔캐리로 저금리로 뭐 일본의 1% 자금, 1% 금리 자금으로 돈을 빌려,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오피스텔 건물을 뭐 통으로 사는 거야. 통으로 사서 거기다가 저거 월세를 젊은이한테 주면은 한 7, 8% 나온다고, 한 5% 이상 나와. 그럼 4%의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4%의 수익이 나잖아. 자, 수익, 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물밀듯이 외국계 임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 규모가 130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상륙했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어떤 느낌인가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인가. 자, 이게 유브 스위트, 뭐 선유 파크사이드 오픈, 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외국계 회사가
이미 오픈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고퀄리티로. 먼저 사진빨이 있으니까 좀 뭐 했겠지만, 어쨌든, 이 기업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거는 뭐 거의 완벽하겠죠. 그죠? 이런 분위기. 뭐 역세권에. 그죠? 역세권에. 그리고 이렇게 또 뭐 라운지도 만들어놔. 그죠? 그리고 여기 뭐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는 데를 만들어놔. 그죠? 그리고 뭐 파크 골프도 치네요. 그죠? 그죠?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미팅룸도 만들어줘. 뭐 엔터테이트 룸도 만들어줘. 피트니스도 있어. 그죠? 아파트 같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국계들이 이미 진출을 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선유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엄청 비싸겠죠? 그죠? 엄청 비싸겠죠? 비싼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들어오냐? 급성장하는 국내 월세 시장에 냄새를 맡은 거야. 이제 대한민국은 전세 포비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월세로 돌아섰다라는 걸 확신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도 보면요. 오피스텔이 매매가 2억 5천인데 전세가 2억 3천이야. 그거 전세 들어가겠어요? 그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걸 2억 5천에 사요? 2억 3천에 물린 거예요, 그건. 그죠? 그러니까 이 전세 제도가,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미 사기꾼들이 다 한 번 지나갔잖아요. 훑고 지나갔잖아. 그러면 뭐 두 번째 안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사기꾼들이 들어와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전세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월세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 월세로 돌아섰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130조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뭐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영국에 유학을 가거나, 유럽에 유학을 가면,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특히 뉴욕 같은데. 그죠? 뭐 월세가 한 10평짜리가 뭐 300, 400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또 문제가 1극 제재. 그죠? 전부 다 서울로 가자잖아요. 근데 우리 이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 30대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면 뭐 분당에 살겠어요? 아니면 저 인천에 살겠어요? 그거 못 살아요. 아니, 내가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전세 살든 월세 살든 거기에 살겠어요? 도심에 살겠죠? 그죠? 도심에 사는 거예요. 외곽에 안 살아요. 전국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도심에만 산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이 그래요. 하다 살다 보면 자꾸 편리함을 원하는 거야. 내가 뭐 내 버는 돈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가도 한 예를 들어 한 5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한 80만 원 정도에 이제 외국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그러면 30만 원 더 주고 뭐 더 편리하게 살지. 뭐 다 역세권에 있고 위치도 좋고 그리고 다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못 모으는 거죠. 그죠? 그냥 벌어서 소비하는 거예요. 벌어서 소비하고 주택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내수 시장이 안 좋아지겠죠. 내수 시장이.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요지의 그 부동산들을 외국계 자본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다 점유를 매수를 해서 거기서 월세에 다 뽑아간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수출한 돈을 수출해서 번 외화를 또 빨아가는 거야. 그죠? 이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게임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뭐 운용 자산이 얼마예요? 이거 60조 원이에요. 60조 원. 영국 프루덴셜 뭐 계열 부동산 이런 회사는 60조 원이야. 이런 애들이 운용 자산을 다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그죠? 뭐 유럽의 저금리, 재팬의 저금리, 엔캐리 그런 데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못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본을 끌고 들어와서 그냥 여기다 투자한다. 그죠? 돈이 되겠죠. 그죠?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이 1극 시스템이 또 그걸 또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급증을 했다. 1인 가구가 뒤에서 수치를 일단 보시죠.
자, 영국 프루덴셜 계열 부동산 MGM 리얼 에스테이트도 오피스 타워 상업시설 투자에 집중했으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이제 오피스 타워 상업시설 투자했으나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다 망했죠. 별 재미를 못 봤죠. 그 재택근무 때문에 이 상업시설 오피스텔 타워들이 다 비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예, 추세가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불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전략을 바꿔서 임대차 시장으로 바꿨다. 주거 임대차 시장으로. 자, 조민영 이 대표는 MNG 대표는 한국은 2022년부터 전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와 반전세 비중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까 보셨죠? 22년부터 전문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임대인을 찾는 임차인도 증가할 것이다. 뭐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시작됐다. 자, 보시면 또 계속 보시죠. 세계 3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미국 사모펀드, KKR, 영국계 자산운용사, ICG 등 이 글로벌 큰손들이 최근 한국 임대주택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이제 한국이 완전히 물반 고기반이라는 거예요. 물반 고기반. 자, 모건 스탠리는 이미 금천구에서 SK D&D, 이게 이제 디벨로퍼 회사거든요. 디벨로퍼 회사. 자, 협력해서 이미 195실 규모의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추진 중이다. 성북구에서는 60실 규모의 주거시설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도심에 낡은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 역세권에. 그 낡은 건물도 사실 그 주인들이 그거 개발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돈도 없고. 그죠? 장담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개발을 하면 몇십억, 몇백억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건물 두세 개 사가지고 부셔. 돈 많은 애들이. 그거 사가지고 부셔. 거기서 고급 오피스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당연히, 이 오피스텔의 공급 물량이 많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참 그런데 오피스텔의 규제가 풀렸잖아요. 이제는 주방도 가능한 거야. 주방 시설도 가능한 거야. 바닥도 깔 수 있는 거야. 그 윤석열 정부에서 풀어줬잖아요. 그죠? 뭐 이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 그죠? 이런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겠네.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 이 외곽에 있는 그 품질이 떨어지는 오피스텔 원룸들은 이제 조금 공실률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역세권에 80만 원이야. 비역세권에 저쪽 품질이 더 떨어지는 데가 40만 원이야. 50만 원이야. 그런데 내가 역세권에 살면 내 회사가 바로 앞에 있어. 그러면 차비가 안 들잖아요. 그러면 80만 원짜리 집에 사는 게 낫지, 고퀄리티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외곽에 있는 품질 떨어지는 그 오피스텔, 그 다음에 원룸들은 공실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급증하는 1인 가구. 이 1인 가구가 얼마나 급증하나 하나 보시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그 1인 가구가 783만 가구, 전체의 35%예요. 전체의 35%. 근데 4인 가구가 370만 구, 70만. 근데 1, 2인 가구로 범위를 넓혀보니까 64%야. 이 오피스텔은 2인도 살 수 있잖아요. 그 연인들이 살 수도 있고 친구끼리 살 수도 있으니까. 근데 2030년도에는 70%야. 그러니까 이게 물반 고기반인 거예요. 외국인이 보기에는. 그죠? 외국인이 보기엔 물반 고기반이다. 자, 그래서 영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 ICG도 3천억 정도의 규모 펀드를 구축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외국계 펀드들이 막 그 역세권 돌아다니면서 그 낡은 건물들을 막 사겠죠. 그죠? 요때 파시던지, 그죠? 팔아서 그걸 해서 디벨로퍼 해서 오피스텔을 짓겠죠. 그죠? 자, 이게 어디까지 영역이 넓어지냐면요. 강남, 가산, 영동, 경기도 수원까지 가는 거야. 그죠? 경기도 수원도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1, 2인 가구의 폭증. 그죠? 폭증. 자, KB금융그룹이 최근 발간한 2024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45%가 월세 거주하고 있다. 1인 가구의 45%가 월세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수요가 잠재하고 있다. 자, 이게 1, 2인 가구의 월세만 높아지는 게 아니야.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보면, 자, 보시면 아파트도 월세를 오히려 더 선호한다는 거야. 월세를.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더 월세를 선호하겠죠. 더 선호하겠죠. 뭐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젊은이들이 왜 월세를 선호하냐면 8억 예를 들어 8억에 전세 사는 것과 1억에 살면서 월세를 주는 게 있는데 오히려 젊은이들은 보증금 1억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굴리면 되니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전세 끼고 뭐 아니면 뭐 저기 용자 대출 받아 사서 그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사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세를 사는 건 완전히 호구고 그죠? 호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돈을 자기의 재산을 못 계속 불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반전세, 보증금 1억에 월세를 놓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뭐 미국 주식을 투자하거나 코인을 투자하거나 그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호도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1억에 뭐 얼마 이렇게 나오면은 헬리오시티 같은 데서는 금방 나간다는 거야. 대기 매수가 많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월세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아파트 월세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아파트 월세도.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반대로 주택을 가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전세를 넣을 필요가 없죠. 그죠? 또 여유가 있으면 그죠? 똑같이 뭐 노후에 나는 뭐 임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1억에 얼마 월세를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노후에 뭐 생활 자금으로 쓰시면 되겠죠. 반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거겠죠. 자, 지금 시장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헬리오시티에 있는 부동산 업자 얘기가 옛날에는 보증금 1억부터 7억까지 나왔는데 보증금 1억짜리 물건은 나오자마자 계약한다는 거야. 나오자마자 계약한다. 왜?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전세나 반전세에 목돈이 묶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자나 소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서 나머지 돈 가지고 투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디 뭐 갭 투자하든지 코인을 투자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시려면 오히려 편해졌어요. 그죠? 임대 사업을 하면 편해졌어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뭐 돈에 여유가 있다면 뭐 5구짜리 사가시고 조그만 평수 사가셔가지고 임대사업 등록하시고 그거를 반전세나 뭐 월세로 세팅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노후의 자금을 돌리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이렇게 월세 시장을 들어오고 그 거대한 자본으로 역세권의 좋은 입지에 오피스텔을 다 싹쓸이하고 있다. 싹쓸이한다. 그 문제는 싹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화가 유출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엄청난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이 내수가 좋아질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외국을 보면 맨날 TV 뉴욕이나 영국을 보면 그 월세 허덕이는 젊은이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는 거죠. 자,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